여러분, 매출이 10억인데 연매출이죠.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폐업을 결정을 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역 빵집이에요. 연매출이 진짜 10억씩 나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익률이 4분의 1 토막이 되면서 말입니다. 결국 폐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폐업하기로. 야, 참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제품의 가격을 너무 올려도 소비 절벽에 맞닥뜨려질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올라오는 가격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나 월세나 이런 게 올라오는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문을 닫는다. 매출 10억을 한다 그러면요, 한 달에 한 8, 9천만 원 판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달에 8, 9천만 원 파는 빵집 말입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진짜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빵집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빵집 경우에는요, 지금 밀가루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3월 기준으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3월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 국제 밀 선물 가격은 2배 올랐습니다. 2021년 3월 9일에 이게 부셸당이죠. 부셸당 6.15달러였던 것이 3월에는요 12.61달러예요. 12.61달러. 2배 올랐잖아요. 2배 올리니까 우리는 환율까지 올랐잖아요. 환율까지. 그죠? 환율도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 보면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달러로 수입을 하니까 환율도 올랐으니까 더 올랐죠. 우리한테는 실제로 느끼는 가격은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실제로 밀가루 가격 자체가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버티기가 힘들다. 2배 올랐지만 지난해보다가 밀가루 가격은 30% 급등했고요. 또 올해는 또 40% 급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70% 2배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2배 오르는 거예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이게 빵집이 버티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은 이 와중에 말입니다. 내년에도 5%가 올라가요. 미쳤어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웃긴 거죠. 2021년에는 1.5% 올렸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5.1%고요. 내년에도 5%가량 올렸습니다. 그래서 9,620원이에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말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어떻게 버티냐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버티냐.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하니까 에이 폐업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을 냈는데 이게 폐업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마 여러분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전국 빵집 제과점 지금 1263개가 폐점했습니다. 1263개. 매달 전국에서 210곳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210곳 이상이. 같은 기간 서울 시내에서도요. 신고된 폐업 건수만 하더라도 최근 5년 내 가장 많습니다. 378건입니다. 378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 문제는 여러분 앞으로도
이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 내려갈까요?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야지 내려갈 거다 완전히. 그렇지만 내려가긴 내려가겠지만 적게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게다가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바람에 생산량이 또 줄었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결국 말입니다. 식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당분간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인건비는 이미 올라갔습니다. 내년엔 더 올라갑니다. 여기에다 월세까지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뭐 더 이상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즘 자영업자들은요. 예, 이게 알바생이 사장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영업 왜 할까요? 자영업 안 합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이대로 가면 남아날 자영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가락곰탕의 고성목 사장님도 매출액을 한 달에 3,700을 한다는데 실제로 남는 거는 150만 원 남아요. 15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추석을 쉬겠습니까? 결국 추석 쉬는 게 진짜 어려워지잖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살아날까? 저는 고성목 사장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놀라는 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제가 묻는데 아니죠.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세요. 빵집 제과점 이렇게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빵집 제과점만 망할 게 아니에요. 식자재 올란 거 다 올랐습니다. 예. 게다가 인건비 오르는 거 다 올랐습니다. 월세요? 다 올려달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다 올려달라고 해요. 상황이 빵집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진짜 줄폐업합니다. 아니 줄폐업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줄파산할 것 같아요. 줄파산. 줄파산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물경제 상황 진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지금 빵집 하시는 분들 지역빵집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격 올린다고요? 가격 올리면 안 됩니다. 빵은요 가격은 너무 사실 여러분 혹시 빵 사보셨습니까? 아마 빵 사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몇 개 주섬주섬해서 집어넣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요. 순식간에 3만 원 됩니다. 3만 원. 순식간에 3만 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섭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순식간에 3만 원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저항이. 가격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야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장면은 6,000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 간짜장 들어가니까 바로 8,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간짜장. 그리고 여기에 해물짜장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9,000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9,000원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가격이 굉장히 셉니다. 물론 유니짜장이라고 해서 일반 짜장면은 6,000원 받으니까 6,000원조차도 사실은 비싸거든요. 비싼데 뭐 그래도 6,000원이니까 다른 것보다 싸잖아요. 그죠? 다른 것보다 싸니까 먹는데 그렇지 않고는 진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결국 싼 집을 자꾸 가게 돼. 싼 집. 오죽했으면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이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꾸 싼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들은요 550만이라고 하는데 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실물경제의 어떤 상황이
최악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런 두려움.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화폐 경제, 금융 경제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만큼 상황이 점점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영업자분들에게 힘내란 말을 표현 못하겠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최악이니까요. 저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분들이 오는 손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손님을 찾아가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꾸 자영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을 찾아가는 게 뭐냐고요? 온라인 판매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 그 방법밖에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것도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